강원도 주요 현안인 동서고속철 사업과 국제 컨벤션 센터 사업, 강원도청사 이전 작업 등이 곧 결정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민 정책 제안 온라인 플랫폼인 봄의 대화가 새로운 시민 참여 정책 시스템으로 떠오르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범죄가 조금 증가한 8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양 지역을 제외한 도내 동해안 해수욕장이 폐장한 가운데 올해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주요 현안 사업의 성적표가 곧 공개됩니다. 동서고속철 사업과 국제 컨벤션 센터 사업, 강원도청사 이전 작업 등이 가시권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의 30년 수건 사업이던 춘천 속초 동서고속철도 사업 추진 여부가 빠르면 이번 주 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에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에서 총사업비 심의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기본 설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사업비가 기존 예상보다 3천억 원 정도 늘어난 2조 4,015억 원에 달해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또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은 또 반년 이상 지연될 우려가 큽니다. 강원도청사 이전 문제도 2천억 원 이상 사업비가 드는 큰 사업입니다. 도청 본관 건물의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나온 데다 공무원 수에 비해 공간이 좁아 보수와 이전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현재 보수냐 이전이냐를 놓고 각종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춘천 이외 지역으로의 이전은 없다는 방향 정도만 결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 위치에 다시 짓거나 아니면 춘천 시내에서 춘천 관내에서 적절한 부지를 찾아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레고랜드 사업 부지에 들어설 강원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 사업도 지켜볼 사안입니다. 현재 1차 관문인 산자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달 안에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올해 안에 중앙투자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서고속철부터 컨벤션 센터, 강원도청사 이전 문제까지 강원도가 이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시민 정책 제안 온라인 플랫폼인 춘천 봄의 대화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온라인에 올린 아이디어가 직접 실현되면서 새로운 시민 참여 정책 시스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공지천 자전거도로입니다. 보행자와 자전거의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표지판이 설치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졌던 도로 구분 선도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한 시민이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통해 제안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춘천시청 홈페이지의 봄의 대화 코너입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고 50명의 공감을 받으면 공론화가 이뤄집니다. 공지천 자전거길 개선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청 담당 부서가 제안을 채택한 경우입니다. 봄의 대화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됐는데 벌써 만천리 백로 번식지 관리와 불합리한 동 경계선 수정 등 4가지 시민 제안이 채택됐습니다. 한마디로 시민들이 직접 춘천시에 정책을 제안하고 제안이 합당하다면 정책에 반영되는 시스템입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다른 시민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민주주의의 어떤 그 큰 틀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춘천시는 1억 5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음성 문자 전환 시스템과 시정 토론회 등의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시민들의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강원형 일자리 사업이 최근 상생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핵심 업체가 자금난 때문에 토지 대금조차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가 무리하게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안에 초소형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의 우편용 전기차 4,000대 도입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공부문 판매로 공신력을 높여 국내는 물론 해외 판로 확보에 나서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 무리수가 따르고 있습니다. 설계에서 완성차 제조까지 담당하는 횡성 이모빌리티의 핵심 기업조차 이전해올 땅의 토지 대금을 납부 예정일인 지난 9일까지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한 달 안에 잔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취재 결과는 좀 다릅니다. 중진공 자금이 추가 경정 예산이 통과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접수가 돼가지고 한 달 안에 나온다는 예비 확답은 받았습니다. 중진공에서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우리가 할 수 없다. 은행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시면 우리가 그 그림 속에서 검토를 할 수 있다. 토지 잔금을 다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현장에선 벌써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강원도가 사업을 서두르자 우천 산업단지를 분양하고 있는 농어촌 공사가 공사 편의를 봐준 겁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다 보니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부품 생산업체들도 완성차가 팔릴 때까지 대금을 받지 못하는 조합 형태여서 사업 초기 자금 압박이 불가피합니다. 강원도는 자동차 부품 연구 예산 명목으로 40억 원을 별도 지원하기로 했지만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땅조차 매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강원도는 춘천 출신 홍남기 부총리 임기 중에 강원형 일자리 사업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 서둘러 왔는데 홍 부총리는 내년 총선에 춘천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요즘 배달 음식 시켜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찜통더위 속에 배달 기사들의 체감 온도는 45도가 넘는데 폭염수당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음에도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도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35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긴팔, 긴바지, 목토시로 무장한 배달기사. 여기에 헬멧까지 쓰면 체감 온도는 45도가 훌쩍 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 음식을 들고 직접 계단을 오릅니다. 찜통더위에 금방 숨이 차오르고 땀이 흐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음식 배달 주문이 급증하면서 신호대기 중에도 밀려드는 주문콜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일단은 폭염이나 비가 왔었을 때 경우 같은 경우는 눈이 오거나 그럴 때는 항상 주문이 밀리기 때문에 그리고 독촉 전화도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5개 작업 중지 권고 온도인 35도가 넘는 날이 이어지고 있지만 배달기사들에겐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히려 폭염 때 배달 주문이 느는 경우가 많은데 배달원 노조는 작년부터 폭염 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배달앱 서비스 업체가 업계 최초로 폭염 수당을 수도권 등에서 시범 도입했습니다. 밖의 기온이 33도 이상 넘어갈 경우에 건당 폭염 수당을 500원씩 본사에서 부담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가 워낙에 많아 일괄 적용은 쉽지 않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 음식점, 소비자 중 누가 얼마나 폭염 수당을 부담해야 하는지 따지기 어렵고 배달원의 근로 형태나 소득뿐 아니라 영세업자가 많은 음식점 부담까지 고려해야 해서 절충안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양양 지역을 제외한 도내 동해안 해수욕장이 폐장했습니다. 피서객 2천만 명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809만 명보다 더 감소했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해수욕장은 폐장했지만 늦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이 바다를 찾았습니다. 공무원 등 운영 인력이 모두 철수했고 지원시설 등도 대부분 철거를 마쳤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이 대부분 폐장한 가운데 올해 피서객 수도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양을 제외한 동해안 해수욕장이 문을 닫은 가운데 올해 피서객은 1,786만 명으로 지난해 1,809만 명보다 1.3% 줄었습니다. 지난 2015년 2,578만 명에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야간 개장을 한 속초시는 286만 명으로 41% 늘었고 동해시가 182만 명으로 3.2%, 고성군은 154만 명으로 1.9% 늘었습니다. 동해안 최대 피서지인 강릉 지역에는 610만 명이 찾았지만 지난해보다 7.9% 줄었고 삼척시는 311만 명으로 1% 줄었습니다. 오는 25일 폐장하는 양양 지역 해수욕장 피서객은 240만 명으로 20.4% 줄었습니다. 피서객들이 해외여행이나 대형 물놀이 시설 등으로 분산되고 바가지 요금이나 피서 형태 변화도 감소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정 테마로 된 여가 활동의 장을 제공한다든가 다양한 놀거리, 먹거리, 나이트 라이프가 함축된 패키지 관광상품, 특화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동해안 해수욕장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면 피서객 감소 추세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새 학기 개학과 동시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도내 1,300여 명 등 전국 고3 학생 43만 9,700여 명이 마지막 학기에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받습니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올 7월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도내 고3 무상교육비 55억 원을 확보해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학비 부담액이 가장 큰 C지역 일반계 고3 학생의 경우 2학기 학비 59만 7,400원을 지원받습니다.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아동수당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소득, 재산이 하위 90%에 속해야 했지만 올해 초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며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권으로 신청해 별도 추가 신청이 필요 없지만 해외 거주와 소득 초과 사유로 수당을 받지 않았던 가구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범죄가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정치연대 정인화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도내 보복운전 범죄 건수는 71건, 지난해에는 85건으로 20%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2017년부터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진로 방해, 협박 등을 한 경우를 실무상 보복범죄로 분류해 통계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강원 헬스케어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원격진료에 대한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오늘, 강원도와 강원도 의사회의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 의사회와 함께 이른바 원격진료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원격진료의 주체가 될 의사회는 협의체 구성 자체에도 거부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의사회는 이와 관련해 원격의료협의체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수학 책임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수학 책임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두 기관은 수학 대안교과서 보급과 수학 수업 개선 연구, 학부모 교육 사업을 협력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내 학생들의 수학학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취감을 높이기 위한 관련 연수와 연구를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춘천의 향토축제인 소양강 문화제의 공연에 참여할 시민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모두 20개 팀을 모집하며 한 팀당 최소 5명에서 30명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연 시간은 15분 내외로 구성하면 되고 참가팀에는 40만 원의 공연비가 지급됩니다. 소양강 문화제는 다음 달 26일부터 나흘 동안 봉이산 순이비와 송암 스포츠타운, 공지천 의암공원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인제군은 추석을 앞두고 인제 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 행사를 실시합니다. 인제군은 다음 달 11일까지 주민 1명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제사랑 상품권은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인제 지역 887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인제사랑 상품권은 39억 원어치가 판매됐으며 올해도 7월 말까지 25억 원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홍천군은 2019년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마을에 다음 달까지 역량진단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홍천 지역 53개 마을이 대상입니다.
이들 마을에 대해서는 전문 컨설팅 업체가 방문해 마을 주민과 면담과 토론을 거쳐 마을 발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양구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양구몰이 추석을 앞두고 특가 판매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은 30개에 달하는 입점 기업의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 양구몰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가로 판매되는 제품은 차례용 나물 세트, 시래기, 산호박 찐빵, 오미자즙, 가시오갈피, 사과 등입니다. 도내 약물 중독 환자가 최근 5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도자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40명이었던 도내 약물 중독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지난해 482명으로 24% 줄었습니다. 특히 2015년 562명, 2016년 511명, 2017년 482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2010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신규 사업 5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12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